안녕하세요. 비하인드 다이저스트 강태욱입니다. 상당히 오래간만이죠. 블로그하고 이제 비하인드 프린시플 사이트, 이게 이제 중간에 좀 약간 개편이 있었어요. 예,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제 개인적으로 작년에 이제 미국 갔다 온 다음에 상당히 많이 좀 밀렸던 일들을 하느라고 바빴습니다. 네, 어쨌든 예, 새로 좀 세팅된 방식으로 비하인드 다이제스트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유튜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 위주로 방송을 하려고 하고요. 팟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좀 상황을 좀 보고 진행을 할지 좀 고려를 하려고 합니다. 예, 공식적으로는 그냥 유튜브로 팟캐스트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저니라고 하죠. 요즘에 뭐 한참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하고 제가 최근 가장 많이 강연 요청을 받았던 내용이라 이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노멀과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이렇게 이제 예상하는 바대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뉴노멀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이제 그 음, 그 부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까지는 뭐 이런 상황이었죠. 예, 별로 관심 없었어요. CEO 분들이나 CTO가 관심이 없었고 이게 이제 코비드 19가 상당히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푸시한 바가 있죠. 예, 이런 식으로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사실 새로운 개념은 아니에요. 옛날부터 계속 있었던 내용입니다. 디지털 진화 단계가 뭐 이 차트가 있는데요. 1940년대부터 시작해서 계속 뭐 디지털화가 시작이 됐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오토메이션 기법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발전을 해왔죠. 그래서 사실은 뭐 새로운 느낌은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게 사람들 생활 속에 상당히 밀접하게 스며들었다는 뭐 그런 어떤 느낌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되면서 이런 어떤 그 우리가 주변에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상당히 이제 그 스마트하게 동작을 하는 그런 어떤 현상을 저희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됐죠. 그 전까지 컴퓨터가 이 정도로 컸잖아요. 이게 이제 애니악 컴퓨터인데 그때 프로그래밍 하려면 진공관으로 와이어링을 해서 논 회로를 짜고 그렇게 해서 돌려야 됐다고 합니다. 근데 스티브 잡스가 이제 만든 아이포 아이팟보다 용량이 더 적고 프로그램 어떤 퍼포먼스가 안 났죠. GE가 사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이 회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테슬라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그 이제 격차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뭐 먼저 시작했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업체가 이제 많이 투자를 하거나 컸다고 해서 잘 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기존에 이제 레거시 코드 베이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 곳. 그러니까 이제 뭐 GE 같은 경우에 성공 자산이 많잖아요. 이런 업체일수록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뭐 단순히 예를 들면 뭐 어떤 뭐 인공지능 도구 하나 도입한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 모델,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문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 이런 거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얼라이먼트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기존에 성공 자산이 있는 업체들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이게 이제 레거시죠. 아울러 그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은 얘기를 하는데 어떤 데이터가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R&D 사업을 보면 데이터 중심이라고 얘기 많이 하죠. 데이터 드리븐, 뭐 데이터 뭐 파이프라인, 뭐 기반의 뭐 AI 뭐 이런 얘기 많이 수식어로 갖다 붙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 데이터가 정말 가치가 있는 데이터고 데이터를 어떻게 찾아야 되며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 그 비즈니스 요구사항과 연결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무조건 데이터를 모으다 보면 뭔가 되겠지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데이터를 다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필요한 데이터를 찾기는 정말 어려워지고 유지 보수하는 비용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죠. 네,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적정 시점에 이제 트레이드 오프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딜로이트라는 회사에서 그 탑 비즈니스 프라이어티를 조사한 적이 있어요. 고객 요구사항, 그 다음에 이제 성장 가능성, 퍼포먼스, 코스트 뭐 이런 순으로 이제 탑 비즈니스 프라이어티가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제 그 결정이 돼야 되고 전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결정이 돼야 되고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어떤 게 필요할지 여기에 따라서 결정이 돼야지 상식적인 거겠죠. 해외 쪽에서 이제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업체 중에 뭐 이 업체를 많이 손꼽아서 얘기를 해요. 예, 스포티파이라고 해서 그 우리가 이제 음악 듣는데 미 이제 그 뭐 이제 선곡을 해줘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선곡도 해주고 그 다음에 러닝 할 때 러닝에 맞춰서 어, 뭔가 이제 업 해주는 그런 어떤 그 리듬이 있는 음악을 틀어주기도 하고 그걸 인공지능으로 선곡을 다 해줍니다. 이 업체가 이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기 전에는 일반적인 그 한국에 있는 수많은 음악 선곡 사이트에 불과했어요. 근데 AI 팀을 통째로 인수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자기네 DNA하고 상당히 얼라이먼트를 밀접하게 해서 성공을 한 케이스죠. 충성 고객이 어마무시하게 많다고 합니다. 네. 그 챗봇 우리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할 때 변화된 것 중 하나입니다. 사람에 맞고 먼저 챗봇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뭐 한국이 말하는 것처럼 상당히 잘 인식을 합니다. 나름 이 인공지능 기법이 안에 들어가 있죠. 이런 어떤 부동산 사이트 여기서 이제 그 어, 이 회사는 이제 B2P인데요. B2B 회사인데 부동산 업체에서 원하는 정보를 그 제공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이 집이 보험료가 얼마나 될 것이며 그 다음에 뭐 어느 정도 향후 가치가 이제 증가할 것이며 이런 걸 빅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지능적으로 제시를 해줍니다. 이런 업체들도 상당히 많이 투자를 받았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할 때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이제 요구사항하고 얼라이먼트를 하기 위해서는 KPI라는 걸 만들죠. Key Performance Indicator라고 이를 먼저 만듭니다. 근데 이게 이제 커스터머의 그 경험을 업그레이드 해주는 거, 아니면 판매를라든지 이런 걸 촉진해 주는 거, 운영에서의 비용을 세이브 해준다든지, 워크플레이스에서 그 어떤 그 생산성을 높여준다든지, 뭐 이런 부분의 KPI들이 많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이제 결정을 해서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수집을 하고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구성 요소가 그래서 고객 경험, 프로세스, 비즈니스 모델. 그래서 각각 이렇게 빌딩을 해야 될 블럭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조직 문화 얘기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조직 문화 때문에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실패한 경우도 꽤 있어요. 어, 이 DX를 한다는 뜻은 일단 자동화를 하겠다는 얘기죠. 업무를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예를 들면 사람이 전화 받는 걸 챗봇이 대신 받도록 하고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필연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DX를 한다고? 그러면 나의 일자리는 어떻게 되지? 이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이 생각을 하기 전에 사람들한테 당신이 맡아야 될 어떤 포지션이 여기에서 이렇게 변화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당신의 어떤 밸류는 변동이 최소한 없거나 더 높아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줘야 돼요. 근데 그런 것이 없이 DX가 도입이 되면 당연히 반발이 심하겠죠. 어차피 DX라는 툴은 사람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반발하면 실패하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 로드맵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 예시인데요. 인식을 해야 되고 갭을 표준화, 사전 작업, 서비스 능력, 최적화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인식의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가 이 갭 어널리시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디지털 도구가 있는지 툴을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것만 해도 상당히 큰 부분이에요. 이건
갭을 인식을 하는 것들은 위기감이 없으면 갭 인식이 안 되죠. 일단 그냥 뭐 우리가 뭐 적당히 이제 그 먹고 놀아도 되는 어떤 그런 곳에 있다라고 하면 갭 분석 아무리 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툴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면적으로는 따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툴도 그냥 생각을 하면 좀 쉽지가 않은 부분이,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할 때 보통 혁신팀이라고 조직을 해요. 그 업체마다 DX팀이라고 해요. 이 DX팀이 툴을 어느 정도는 다뤄봤어야 돼요. 예를 들면 파이썬이라든지 파이썬 기반의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툴들을 다뤄보지도 않고 이 DX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모티베이션을 한다?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얘기를 안 해도 잘 모르고 있구나. 잘못 따라가면 안 되겠네. 리더가 모르고 있으면 불안해서 어떻게 쫓아가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안 쫓아가죠, 당연히. 리더가 될 수 있는, 아니면 되어야 되는 어떤 그런 팀이나, 팀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뭐, 인하우스를 하든, 아웃소싱을 하든 기술을 도입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나머지 각각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는 예, 여기 이 밑에 있는 요 레퍼런스를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잘 적혀 있습니다. 시공 쪽에서 보면 이거는 뭐 제가 이제 스마트 건설 하기 전부터 많이 이야기를 했던 장표예요. 이건 BIM 할 때부터 나왔어요. 사실은 이 장표가 원래 이 장표부터 나오죠. 예, 건설 산업과 비건설 산업의 생산성 예, 차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 사일로 때문에 리유저블 안 되는 이제 인더스트리, 사일로, 그다음에 필드 컨트롤 어려운 환경, 이런 거 이제 기술적으로 좀 해보자, 해결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이제 이런 거였어요. CM이라든지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DFM이라든지 AICBM이라든지 등등등이에요 이게.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옛날부터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제도가 바뀌지 않고 기술만 도입이 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까? 예, 상당히 좀 회의적이에요 저는. 기술은 도입이 되면 당장 무언가 보일 것 같이 화려하지만 실제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 그래서 사실 이 얘기는 제도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다음에 이게 될 거다, 이게 적용이 되면 생산성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뭐 국내에서 이제 스마트 건설 로드맵이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합니다. 오토메이션을 하겠다는 거죠, 현장을. 네. 그래서 이제 오픈 인프라 데이터를 만들고 뭐 데이터 레이크 얘기하고 이러고 있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쨌든 진행하고 있으니까. 저기 CES의 작년에 트렌드였어요. 이게 AI IoT 오토메이션 서비스. 그리고 이제 이게 로봇하고 RPA라고 하죠.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예, 이거 하고 연결이 되고 뉴 노멀, 메타버스, 트윈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게 이제 건설 쪽으로 들어오면 이제 스마트 다 붙고 이 뒤에 이제 이렇게 명사가 들어가죠. 네, 네, 무슨 작업하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네요. 예, 워낙 이런 컨셉은 많아서 조합이 되는 컨셉이라서 어쨌든 네, 해외 쪽 보면 우리가 벤치마킹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퍼스트 빌드라든지 뭐 비욘드 3D 어, 빌드 OTS, 덕셀 뭐 이런 어떤 업체들이 있습니다. 추가로 작년에 이제 396밀리언 달러 펀딩을 받았다고 해요. 추가적으로 이 업체들이 계속 이제 펀딩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긴 하죠. 근데 올해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에다가 금리 올라가고 지금 장난이 아니야. 스타트업 업체들이 예, 완전히 180도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플랜, 디자인, 컨스트럭션, 퍼실리 매니지먼트 쪽에 어떤 업체들이 있나 예, 보시는 이런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업체들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있어요. 콘테크 업체들
네, 엄청 많죠. 컨테크 마켓 맵 보면 예, 많습니다. 다양한 업체들이 있는데 뭐 아까 이제 CES에서 나왔던 기술들을 쓰고 있어요. 예, 다 이런 기술을 쓰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주로 이제 많이 이용하는 장표인데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거죠. 이상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이거는 뭐 IoT에서 이제 클라우드 데이터를 모으고 공간 정보가 없을 경우에 스캔이라든지 비전 정보를 이용해서 포인트 클라우드 얻어서 BIM으로 모델링을 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링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AI로 분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사이버 피직스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그러면 이런 유즈 케이스들이 정리가 되죠. 리모트 다이그노스라든지 리모트 서비스라든지 컨트롤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로보틱스로 이제 액추에이터로 현장을 필드를 제어를 하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직접 만져보고도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믹스드 리얼리티로 이제 여러가지 이제 그 메인터넌스를 하죠. 오퍼레이션 하고 예, 이게 CT가 됐던 인더스트리가 됐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것들을 이제 데이터가 무결성 있게 블록체인으로 관리를 해서 무결성을 보장을 하고 스마트 컨트랙트로 어떤 서비스를 구입을 하거나 데이터를 구입을 할 때 자동적으로 이 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결돼서 처리가 되도록 해줍니다. 예, 이 상당히 이상적인 스마트 컨스트럭션의 미래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실제로 제대로 되는 거는 많지 않아요. 예,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대로 되는 거는 특히 블록체인 이쪽 쉽지 않죠. 예,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이 로보틱스 필드 컨트롤러 이거 상당히 쉽지 않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MR, 뭐 VR, XR 이걸로 이제 뭔가 이제 해보겠다는 거는 시뮬레이션까지 아직 못 갔습니다. 이거 시뮬레이션까지 아직 못 갔어요. 특히 이제 리얼 타임으로 시뮬레이션 하기 원하죠. 리얼 타임은 아직 못 갔죠.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이런 모델은 다 만들어진 기존에 만들어진 모델링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업데이트 하려면 상당히 많이 돈이 들어가죠. 물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순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얘가 제일 어렵고 그 다음에 이거 어렵고 그 다음에 이거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BIM이죠. IoT나 스캔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일부 쓰고 있어요. AI도 쉽지 않습니다. AI. 예, AI 데이터만 모으면 다 되는 줄 알지만 아니죠.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걸 해봤으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다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다 쉽지가 않지만 어쨌든 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가는 건 맞아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어떤 하나의 어떤 연구단의 예시예요. 1번 이제 센싱을 하죠. 플랜트에서도 센싱을 합니다. 여기 뭐 스카다 같은 어떤 스크린 시스템에 데이터가 올라오죠. 데이터가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클라우드로 올라가고 이때 이제 여러 가지 네트워크의 프로토콜층을 통합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학습을 해서 프리딕션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필드에 보내서 필드 컨트롤을 하고요. 모니터링도 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 컨스트럭션을 하기 위한 어떤 머신 뭐 가이던스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연결을 해줍니다. 네. 근데 아까 언급드렸다시피 일부만 되고 있어요. 일부만 제대로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이에 데이터들이 유지, 관리, 업데이트 각각 다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가성비까지 들어가면 이거는 어떤 부분을 하고 어떤 건 말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예, 참고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 독셀이라는 업체인데 이상적으로 아이디얼하게 이렇게 갔어요. 처음에 로버로 이렇게 달아서 라이다 리얼타임으로 기성을 얻고 BI 모델하고 비교해서 이제 처리를 해준다. 네, 투자 많이 받았어요, 이 업체. 지금은 헬멧에 360도 카메라를 꽂고 데이터를 애퀴지션해서 AI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펀딩 많이 받았어요. 어쨌든 이거는 실패했죠. 예, 실패했습니다. 이거는 이상적으로 갔어요. 이게 이제 이 로버가 실제로 가격이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 해요. 이게 예, 저도 관심 있어서 알아봤어요. 요 위에는 라이다 이게 파로 거죠. 파로 건데 이게 한 7천만 원 했어요. 그 당시에 가성비가 얘가 저절로 가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찍혀져 있지만 전혀 아니죠. 네. 어쨌든 간에 비전을 보여줬다는 그 점에서는 상당히 인정을 해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미래는 이렇게 가긴 갈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한참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끔 R&D 그 뭐야 이렇게 매니지먼트 하시는 분들을 평가하시는 분들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거 해외에 이런 거 다 돼 있는데 왜 하냐? 안 돼 있습니다. 이거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예, 이렇게 얘기 그 이상하게 그 평가할 때 이제 뭐 그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안 믿으시는 분도 많고 뭐 각각이더라고요. 케바케인데 음 갑자기 이제 좀 새로운 말이긴 하지만 우리 R&D의 평가 체계를 다 평가한 사람들의 이름과 그 다음에 그 의견을 다 오픈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해외는 그렇게 해요. 다 오픈해요 다. 그래야지 확실히 모르는 소리를 평가장에서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애매모호하게 평가 점수를 잘 주는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완전히 케바케란 말이야 이게. 예, 그런 경우도 필터링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좀 더 이제 정교화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제대로 된 정규 분포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픈이 되면 아무래도 신경 쓸 수밖에 없거든요. 말 한마디 하거나 평가 의견 적거나 이럴 때. 그 대신 평가 기간을 상당히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뭐 하루에 뭐 4시간씩 뭐 한 이따만한 보고서에 그걸 다 평가해야 되고, 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예, 샜는데 지나갔겠습니다. 언젠가는 바뀌겠죠. 빌트 로보틱스. 아, 제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업체인데, 이 위에 이제 컴퓨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로봇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이제 오픈소스로 된 이 컨트롤하는, 센싱하는 그런 어떤 운영체제 미드웨어가,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어요. 오픈소스입니다. 이게 이제 인상적이었다는 거는, 어쨌든 간에 첫 시도였어요. 첫 시도. 이게 오토메이션의 첫 시도. 예, 이런 어떤 도자, 이렇게 이제 완전 무인으로, 무인 자동차 컨셉을 적용을 해버린 거예요. 건설 쪽에. 음.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인상이 깊었던 업체였습니다. 벨트 로보틱스. 제가 이제 어, 그 여유 시간이 한 10년만 있으면 10년만 제가 아직 풀로 그냥 버릴 시간이 10년만 있다라고 하면 한번 해볼 만한 주제가 아닐까 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예, 근데 가야 할 길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깁니다. 이거 가야 할 길이. 예, 그렇게 안 했어요, 저는. 어쨌든 IoT 베이스의 이제 필드 매니지먼트 필라라는 업체인데 여기 IoT 센서가 들어가 있고 여기서 이제 뭐 CO2 농도라든지 여기 이제 그 해외 쪽은 아무래도 환경 규제가 심하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트리거 밸류까지 가면 경고 줘요 매니지먼트한테. 네, 보험료를 줄여주겠죠. 뭐 이런 컨셉입니다. 이거는 벨트에 이렇게 차는 장비인데 여기 펜스에 이렇게 들어가면 에러 그 뭐야 알람 줘요 알람. 네, 위험한 곳에 들어가면 비하임인데 비임 레볼루션이죠. 저도 이제 비하임 활동 진짜 오래 했죠. 지금도 하고 있고 2009년 가상건설연구단 2000년도 때부터 제가 있었던 학교에서 BIM 그때 얼마 전 학회 회장이셨던 심창수 교수님하고 같이 예, 여러 가지 이제 좀 교육 프로그램, 커리큘럼 이런 거 이제 만들고 뭐 그러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벌써 이제 10년이 지났네요. 그때 이제 같이 했었던 분들 가끔씩 보고 있는데, 하여튼 세월은 많이 지났으나 어쨌든 제도적인 부분의 이슈 때문에 아직까지 그 3D와 이렇게 이제 콜리전 디텍션 요 정도까지 제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사실 적용이 되려면 시공에 대한 정보가 들어와야죠. 그래서 시공에 대한 정보가 안 들어오는 제도 하에서는 이것도 사실은 그냥 그 기본 설계 정도에서 체크하는 정도가 되는 거죠. 네, 어쨌든 제 개인적인 바람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스마트 빔 이렇게 케이스 스터디인데 이거는 뭐 동영상이 돌고 있어서 좀 약간 늦었네요. 앞에는 스마트 빌딩이었고요. 뒤에는 이제 뭐 매핑인데 이거를 한 지가 한
한 3년? 3년 됐나요? 3년 된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벨로다인 센서 얹고 슬램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로버를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거를 이제 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 슬램이 사실은 이게 오픈 소스였단 말이에요. 물론 오픈 소스를 접근하는 그 자체가 쉽지는 않는 분들도 꽤 많아요. 이게 왜냐하면 빌드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에러 나면 잡아줘야 되고 이걸 또 엔비디아 이제 이 보드 조그만 데 넣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거는 시간과 돈이면 해결되는 문제였죠. 최근에 보니까 중국에서 이 슬램 라이더 제품 만들어냈더라고요. 1000만원 이하에요, 1000만원 이하. 제가 옛날에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이 정도면은 중국에서 엄청나게 싸게 만들겠다. 예. 그래서 저는 하드웨어 쪽으로는 연구를 안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저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오리엔티드 하게 소프트웨어 쪽으로 연구를 했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다니는, 그런 어떤, 좀 약간 이제 독설의 자극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할 때. 예. 지금 이거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데이터를 프로세싱 하는 거에 관심이 있지 하드웨어 쪽에는 좀 그런 상황이라 좀 약간은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네 요거를 이제 작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했던 게 아, 그 전에 이제 이것도 했나요? 이거는 이제 원래 그 딥러닝으로 건설 쪽에 뭐 적용할 것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중장비하고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리얼타임으로 디텍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안전 관리 가능하겠네 싶어가지고 했어요. 이 모델은 욜로 썼어요. 그 당시에 욜로 썼고 욜로 버전 3 나올 때 이제 그때 빨리 그 깃허브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빌드 해가지고 되네? 잘 되네? 이래가지고 학습을 하고 돌렸어요. 제가 이걸 하면서 인사이트를 얻게 된 거는 뭐였냐면 그때 막연하게 그 전까지 알고 있었던 데이터 학습하는 돈이 얼마 정도 들까? 원가가 얼마 정도 들까? 그 다음에 이 정도 결과가 나오는데 얼마 정도 필요할까? 예, 거기에 대한 감을 잡는 거였어요. 여기 이제 보면 데이터가 뭐 이런 것들 실제로 이거 이제 학습하는데 500장 밖에 안 들었어요. 500장 500장 하는데 제가 블로그에도 다 써서 넣어놨습니다. 데디 메이커라고 거기에 이제 전야 학습을 했고 시간 많이 안 걸렸어요. 이거 가끔 어떤 분들이 그 인공지능 딥러닝 학습할 때 매덕이 든다는 분이 있더라고요. 매덕이. 그것도 이제 뭐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아 제가 이제 컨퍼런스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좀 약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가끔 이제 해보지도 않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또 직접 이제 악유하면 그분 입장도 난처해지고 해서 얘기는 안 했으나 어쨌든 요즘에는 많은 어떤 학습 모델이 전위 학습을 지원을 해줍니다. 정말 생뚱맞은 데이터 도메인 아니고서야 그렇게 이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이제 테슬라인데 테슬라에서 무인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뭐 스캔을 하고 그걸 학습을 해야 된다고 하면 물론 그 이상 들 수 있죠. 근데 어, 그 컨텍스트 그 정도의 그 어떤 그 인더스트리 이제 그를 커버하려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예, 그냥 R&D 그냥 일반적인 그런 내용이었어요. 예, 그런 얘기는 좀 상황 봐가면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거는 이제 그 로보 했던 거 잠깐 보여드린 거고요. 얼마 전에 이제 그 나왔던 중국 업체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그때 사용했던 오픈 소스들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때 사용하는 포트리 이런 것들 그대로 사용했죠. 그대로. 근데 중국에 있는 그 가성비를 따라가기 어려운 게 그걸 상당히 옵티마이징 해서 이제 다 집어넣었어요. 사람을 갈아 넣었더라고요. 어쨌든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그 포인트 클라우드로 이렇게 파이프라인 자동으로 추출해주는 연구를 했던 거죠. 이렇게 한 86% 정도 커버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 뭐 BIM하고 이제 IoT 연결하고 이거를 이제 AI로 프리딕션 해서 애노멀 이상 신호, 이상 패턴 디텍션하고 뭐 이런 것들 미국에 있을 때 했었는데, 예, 이거 다 오픈 소스로 개발을 했었습니다. 이게 다 오픈 소스예요. 아두이노 나노, IoT BLE,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오토데스크 포지. 예, 사실 오픈 소스는 아닌데 상당히 싸요. 예, 상당히 싸기 때문에 사용했고, 특히 나비스웍스를 그냥 리포트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오토캐드니까 거기서 개발했으니까. 예, 그래서 사용했습니다. IFC 같은 경우에 미싱도 있고 헤비하게 들어오고 이러니까 이게 안 올라가고, 아니면 이제 다운되고, 아니면 이제 다 정리해줘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많아서, 차마 이 오피스에서 이제 프로타입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걸 사용을 못 하겠더라고요. 음, 대부분 다 이제 그래서 오픈소스 사용해서 진행을 했고, 그것도 블로그에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SFM이죠. 상당히 유행했던 기술인데, 사진 찍어주면 이렇게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 구성해 주는 거고, 메시도 구성을 해줍니다. 예, 요즘에 이게 이제 딥러닝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이거 딥러닝 나올 때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 내가 정말 시간이 많았으면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딥러닝으로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누군가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딥러닝으로 처리하는 게. 이거 IoT 관련된 건데, 그때 IoT 할 때 이거 다 오픈소스 사용했죠. 예, 이것도 한 지가 꽤 되는데, 3D 프린팅에서 패키지,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이 하드웨어, 이것도 다 오픈소스죠. 예, 다 오픈소스 사용해서 이 정도까지 했습니다. 사실은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카카오나 뭐 네이버나 오픈소스 사용 안 하는 경우가 없죠. 다 오픈소스 사용해서 하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계셨대요. 아, 저기 이제 저분이 계시는,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지칭한 거 아니에요. 우리 회사를 지칭을 하면서, 여기에 계시는 어떤 분은 오픈 소스만 있으면 다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뒷담화를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아, 물론 뭐 그냥 재미로 그런 얘기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제가 또 아는 분이고, 네. 근데 오픈 소스가 쉽다고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이렇다고 해서. 예, 당연히 저도 이거 하나하나 할 때 날방 깠어요. 이게 개념도 공부를 해야 되고, 뭐 딥러닝이라도 하나 만들려면 일단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거 그 이퀘이션 어떻게 돌아가고 뭐 이런 것들 공부 안 하고 파라미터 조절 어떻게 하나요? 못 하잖아요. 이런 하드웨어 다루려고 하더라도 컨셉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GPI가 어떻게 되고, 이걸 모르고 나서 이거 어떻게 이제 이걸 만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오픈 소스를 사용하면 혼자서 맨땅에 헤딩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예요. 훨씬. 예. 그거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 안전관리 때 이제 사용하는 어떤 그런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세맨틱 BIM이라고 해서 이거 온톨로지로 이제 쿼리 날릴 때 이런 것들 사용을 하는, 영구적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네. 참고로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PDF 이북을 그 슬라이드 쉐어에 올렸습니다. 예, 이거 관련해서 IFC 오픈 소스 뭐 있고 어떻게 작업하고, 슬라이드 쉐어에 제 이름 영어로 쳐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리고 BIM 프린스플에도 링크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오픈소스는 참, 그래서 강조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해요. 깃허브를 제가 이제 갈 때마다 깃허브 전도사 같은데 얘기를 해요. 깃허브에서 당신이 만들고 싶은 거 여기 키워드 한번 쳐보라고. 얼마나 많은 것이 나오냐고. 네, 그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래서 활동을 해요. 구글에서 혹시나 이제 봐줄까 싶어서. 예, 아직 조회수는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요렇게 라이센스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조심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라이센스가 이게 완전 프리가 아닙니다. 잘못하면 소송 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칼라라고 해서 오픈 소스로 된 그 뭐 무인 자율차 할 때, 이거 이제 뭐 차가 이렇게 무인 자율차 딥러닝 같은 거 이제 알고리즘 착제해서 그냥 돌아다니게 하면 사고 나면 큰일 나잖아요. 가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디지털 트윈이죠. 그냥 보시다시피 센서도 가상으로 달아서 이렇게 뎁스맵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그멘테이션 대도 뭐 이런 것들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엔비디아에서도 나왔어요. 엔비디아 뭐 드라이브 심인가요? 하여튼 그런 것도 이제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뭐 3D 프린터 쪽도 오픈 소스죠. 사실은 랩랩이라고 여기서 다 나온 코드죠. 이게 커져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이제 그런 코드 사용하고 있죠. 이게 이제 특허가 풀려가지고 이 적층량 방식이 이렇게 오픈 소스로 이제 퍼졌고, 이 할아버지가 어, 그 개발자예요. 그 오픈 소스. 대단한 분이죠. 저런 분은 개인적으로 정말 존경합니다. 에, 클라우드 플랫폼, 뭐 아마존 웹 서비스 뭐 이쪽에서 보면 다 오픈 소스예요. 그것도 다 그거 다 조합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것 뿐입니다. 뭐 도커도 이제 여기 위에 보면 도커 있잖아요. 그 가상 이미지 올리는 거. 이것도 그냥 오픈 소스죠.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죠. 스마트 시티 쪽에서도 이제 GitHub에 코드를 아예 올려버립니다. 뭐 파이웨어라든지 이 CTG SDK 모르시는 분은 이거를 이제 다 연구 개발을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다 나와 있어요. 그냥 비즈니스 로직만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파이웨어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거 유럽은 참 이런 거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참 오픈한 이런 오픈 마인드 이런 거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 시티 할 때 이제 디지털 트윈한테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3D 플랫폼 뷰어죠. 세슘이라고 합니다. 뭐 메타버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이것도 이제 이런 수많은 예제들이 있어요. 제가 포인트 클라우드 이제 했을 때 다 것들이 보시면 다 오픈 소스로 이제 다 한 땀 한 땀 조합해서 했던 것들이죠. 어, 이거 한지도 꽤 되죠. 근데 어쨌든 이런 오픈 소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오픈 드롭맵, ROS, 미션 플래너, 다 오픈 소스죠. 로보텍스 쪽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제 국면 가공 경로를 얻기 위해서 개발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GitHub에 올라가 있습니다. 머신러닝 쪽은 뭐 워낙 요즘에는 이슈가 많이 돼서 이거 모르면 사실은 R&D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자사의 어떤 DX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아웃소싱을 하면 관리가 전혀 안 될 겁니다.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예시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뭐 요즘에 이제 그 핫한 게 달리죠. 달리. 그림 막 달리처럼 그려주는 거. 그것도 어느 정도 오픈소스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죠? 요즘에 또 핫한 게 뭐 작곡하거나 뭐 주식 예측해주고 뭐 이런 거는 정말 이제 몇 년 전 얘기입니다. 그것도. 그 외에 뭐 그런 거 있죠. 그 시멘틱을 그냥 그 객체, 예를 들면 어떤 뭐 서로 이제 밥을 먹는다. 근데 누구는 아빠고 누구는 딸내미고 이제 누구는 엄마고 막 이렇게 서로 얘기하잖아요. 그 장면을 텍스트로 다 뿌려줘요. 누가 아빠고 엄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디텍션 해가지고 그런 어떤 시멘틱 어, 러닝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런 것들은 다 데이터에 디펜던시 되어 있으니까 데이터에서 예측한 데이터로 예측할 수 있는 부분만 되는 거죠. 다 되는 거는 아니죠. 착각하실까봐 한번 얘기를 드린 거고요. 이건 뭐 무인 자율주 할 때 많이 사용하죠. 이런 모델도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나와 있고요. 인더스트리 쪽에서 이제 스탠다드 테크니컬 이거 스페시피케이션인데요. 기술 시방이라고 해서 제가 여기 이제 같은 분들 같이 이제 ISO에서 제정했던 표준이에요. 빔GIS 컨셉션 매핑이라고 해서 디지털 트윈 할 때 필요하죠. 이런 것들. GIS 위에 이제 플러그인 되니까 BIM이 이런 거 할 때 이제 상호 운영성 표준을 시켜서 진행하면 좋습니다. 이것도 사실 제가 시간이 있으면 오픈 소스로 매핑하는 부분은 정리를 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네, 하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도
GitHub에 아이소도 이제 그 데이터라든지 스탠다드가 올라가 있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제 오픈 소스 기반의 개발이라는 게 처음에 소프트웨어 시작했지만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은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할 때, 이게 과연 기술인가? 예, 이거 생각을 보셔야 돼요. 이게 과연 기술일까, 아닐까? 예, 저는 기술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앞에서 봤듯이 문화라든지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야지, 특히 비즈니스 리퀘어먼트에 얼라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게 일단은 먼저 정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부분이 베네핏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 New Normal Digital Transformation 이 책에 보시면 잘 있어요. 뭐 책 자랑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네이버 랭킹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쪽에서 이게 1등입니다. 예, 얼마 전에 확인해 보니까 1등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예, 뒤에 보면 오픈소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오픈소스로 이제 개발하는 방법도 QR코드 찍으면 딱딱딱딱 이제 뜨면 돼 있고, 예, 그거 보시면 이렇게 많이 발전했구나, 기술이 이렇게 오픈돼 있구나, 예,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음, 제 노하우를 많이 공개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거기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예, 그 밑에 있는 책은 헌소연 박사님하고 이제 스마트 빌딩 시스템 이거 이제 같이 책을 썼었는데, 이책 내용 일부를 레퍼런스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다 이제 논문이에요. 예, 제가 이제 사용했던 욜로 뭐 이런 것들.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팟캐스트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인데 잘 녹화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올려보면 알겠죠. 그리고 참고로 제가 조만간 또 미국에 출장을 갈 것 같아요. 출장 간 다음에 거기에 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또 뭐 이런 형식이나 아니면은 팟캐스트 형식이라도, 예, 공유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네,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